일본에 NANA825763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프로필 사진을 아이로 해놓았고 자신을 피로피토라고 지칭하죠. 피로피토는 2016년 10월 16일 자신의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집이 굉장히 기괴했죠. 피로피토는 한밤중 바람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하며 집을 소개해주기 시작합니다. 한밤중 바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방입니다. 다다미 장판이 엄청 상했습니다. 오늘 밤 저의 집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시작부터 집은 굉장히 낡아 보였으며 군데군데 빗물 자국과 곰팡이들이 보였고 문의 창호지는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낡은 집이었죠. 그렇게 피로피토는 자신의 방에 나섭니다.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제 방 맞은편에 있는 이곳은 희나 인형의 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미닫이문 위에는 제단과 조상님들이 있습니다. 이 미닫이문을 열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편엔 인형의 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방을 잠그셨습니다. 인형의 방 앞에 놓여있는 사진은 어머니께서 아이였을 적의 사진입니다. 이 복도를 걸어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욕실과 화장실입니다. 불경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선 항상 라디오로 불경을 들으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불경을 듣고 계신가 봅니다. 비가 오면 천장이 벗겨져 빗물이 떨어집니다. 이 복도는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복도 끝에 있는 여기는 제 방입니다. 이렇게 피로피토는 집을 한 바퀴 돌아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죠. 한 바퀴 둘러본 집은 역시나 사람이 살 것 같지는 않은 집이었습니다. 군데군데 놓여져 있는 사진들 또한 기괴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문의 창호지들은 전부 낡아 찢겨져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할아버지가 방을 잠가 놓았다는 말과 불경 소리가 들리며 할아버지는 라디오로 불경을 듣는다는 말로 보아 이 집에는 피로피토 혼자가 아닌 할아버지가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제 방입니다. 다다미 장판이 엄청 상했습니다. 제 방 앞에 있는 미닫이 문을 열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피로피토는 방을 나섰을 때 분명 문을 열고 나왔으며 자신의 방 옆에 있는 미닫이 문 또한 열고 복도를 걷습니다. 이때 방 문을 다시 닫지는 않았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피로피토의 방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닫이 문 또한 닫혀 있었죠. 마치 누군가 피로피토의 뒤를 따라오며 문을 전부 닫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건 할아버지뿐이었으니 문을 닫고 다니는 건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피로피토는 다시 한번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를 보여주며 집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복도 왼쪽에는 의상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방을 잠그셨습니다. 복도를 걸어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여기는 할머니의 침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방을 잠그셨습니다. 이 미닫이 문을 열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등장한 미닫이 문. 그런데 또 이 미닫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보자 집의 구조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피로피토가 소개해주는 집의 구조를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처음 피로피토는 자신의 방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맞은편의 방을 희나 인형의 방이라 칭합니다. 희나 인형의 방에서 오른편으로 돌면 미닫이 문이 보이게 되죠. 이 미닫이 문을 열면 복도가 나오고 오른편은 인형의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진 후 왼쪽으로 돌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오고 오른편에 욕실이 존재합니다. 피로피토는 이 복도를 집에서 가장 긴 복도라고 칭하죠. 그렇게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점은 이곳에서 다시 미닫이 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로피토는 미닫이 문 옆에 방을 자신의 방이라고 하죠. 즉 영상만 놓고 보았을 때는 집을 한 바퀴 돈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집의 구조는 기역자였으며 절대 자신의 방이 나올 수 없는 위치에서 미닫이 문과 자신의 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피로피토의 말대로 그려본 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현재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인형의 방, 의상실, 할머니의 침실은 할아버지가 잠가둔 상태였죠. 다시 피로피토는 미닫이 문을 열고 집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이 복도는 우리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화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피로피토는 화장실 내부를 보여주고 다시 미닫이 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린 미닫이 문. 조금 앞으로 걸어가면 의상실의 입구가 나오는데 의상실의 입구 또한 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가놓았다고 한 의상실이 열려있는 것을 보아 이 또한 할아버지가 열어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피로피터는 의상실에 할머니의 옷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의상실도 정상처럼 보이진 않았죠. 핏자국 같은 것이 옷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의상실입니다. 할머니의 옷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할머니가 안 계십니다. 옷을 벌레가 갉아먹어 구멍들이 생겼는데 이 구멍들이 핏자국처럼 검게 물들어 있습니다. 핏자국이라고 생각했던 얼룩진 부분들은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피로피터는 의상실을 나가는데 맞은편에 인형의 방 또한 열려 있었죠. 의상실 맞은편의 이곳은 인형의 방입니다. 다양한 종류들의 인형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인형들은 수십 년 동안 여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로피터는 인형의 방을 보여주고 다시 코너로 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긴 복도라는 곳을 걷고 다시 미닫이 문을 만나게 되죠. 미닫이 문을 다시 열자 달라진 점은 희나 인형의 방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희나 인형의 방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방에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인형들이 썩어 있습니다. 여기엔 할머니가 안 계십니다. 이 집에는 할아버지 말고도 할머니 또한 거주하고 있는데 피로피터는 할머니가 안 계신다는 말을 들리는 곳마다 말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코너를 만나고 집안의 가장 긴 복도를 걷자 이번엔 할머니의 침실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을 할머니의 침실이라고 칭했으니 웬만하면 할머니는 이 침실에 계실 것 같았죠. 이곳은 할머니의 침실입니다. 정말 멋이 없는 방입니다. 이 신발들은 할머니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여기에 계십니다. 예상대로 할머니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는 예사롭지 않았죠. 도저히 살아있는 상태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된 듯 침대에 눌러붙어 있었죠. 그리고 피로피터는 말합니다. 여기엔 할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리고 불경 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마치 할아버지가 이 집 어딘가에 있는 듯이 말입니다. 피로피터가 할머니의 침실에 나와 다시 한번 미닫이 문을 열자 그 복도가 보입니다. 그렇게 복도를 걸어 코너까지 도달하고 오른편에 화장실에 도착하자 화장실의 바닥이 핏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게 되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천장이 썩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등장했죠. 불경 소리가 들리며 할아버지가 잠가놓았다는 문들이 열리며 할아버지는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또한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화장실에 나와 다시 등장한 미닫이 문은 원래의 미닫이 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닫이 문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문 위에 있던 재단은 핏빛 부적들이 가득 붙여져 있었죠. 그 미닫이 문을 열자 사뭇 달라진 복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불경이 들려왔죠. 마치 할아버지는 살아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라디오로 불경을 들으십니다.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한밤중 바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천장이 썩어 떨어졌습니다. 천장 위엔 쥐가 살고 있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어 구멍이 핏자국처럼 검게 물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방에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제 방입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다미 장판이 엄청 상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자신의 방에서 또한 무언가 눌러붙은 것 같은 것을 보여주며 영상은 끝나게 되죠. 이 영상을 보자면 피로피터는 마지막까지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다. 다다미 장판이 엄청 상했다. 이곳은 집의 가장 긴 복도이다. 할아버지는 라디오로 불경을 듣는다 등등 말이죠. 그리고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기억자의 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마지막 장면을 보자면 피로피터의 방에도 무언가가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이 조각들을 합쳐 영상을 해석해본다면 이런 스토리 하나를 생각해낼 수 있죠. 이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이렇게 3명이 살았는데 태풍이 불던 어느 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일가족 전부가 사망하였다. 이 집이 지어진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렇게 이 집에서 죽은 3명은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다. 이 집이 낡으며 썩고 부서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엔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자의 혼은 그 집안을 하염없이 돌고 있다. 누군가 가족들을 발견해줄 때까지.
피로피토의 이 영상은 정말 범죄를 저지르며 제작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며 기괴한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 특유의 끈적끈적한 느낌이 공포감을 증폭시켰으며 지배 구조나 영상의 배경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는 점 또한 많은 상상을 하게끔 하는 영상이었죠. 한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제 사건을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영상이라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며 재미로 찍은 영상이라는 괴담이 퍼졌을 정도로 이 영상은 일부 커뮤에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로피토가 이 영상은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촬영한 것이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 또한 공개하며 괴담을 잠식시켜버리죠. 즉 이 영상은 공포를 소재로 한 픽션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피로피토는 생각보다 일본에서 유명한 괴담 창작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튜브 666 괴담의 창시자이며 피로피토의 영상들 중 상당수가 절검단에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유튜버이죠. 최근에는 마인크래프트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끈적끈적한 기괴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피로피토의 유튜브를 방문해보면 좋을 것입니다.